뭐? 이쁜 언니는 보고 있어. 아이,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은. 자, 빠르게 진행 또 해봅시다. 페이지 44페이지요. 문제 11번. 하나의 문제를 25번 던져요. 25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앞면 H라고 하고요. 뒷면을 T라고 할 때 앞면과 뒷면의 변화하는 횟수, 앞면, 뒷면 변화 횟수를 나중에 X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4번 던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H, T, H 되면 몇 번 바뀌었죠?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2번 바뀌었죠. 알겠지? 그래서 X는 2라고 하고요. 자, 이때 11-1번 P가 변화하는 횟수가 2번 이상 변화할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먼저요. 이렇게 확률 변수가 나오면 확률 변수의 범위, 전체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봐봐요. 총 몇 번 던지냐면 25번의 턴이 있어요. 1회차에 뭐 앞면 뒷면, 2회차에 앞면 뒷면, 3회차에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총 25회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요, 앞면에서 뒷면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계속 앞면만 나오고 계속 뒷면만 나오고 가능하죠. 그지? 그러니까 x가 0 가능하겠죠. 제일 처음에 x는 0부터 시작해서요, 최대한 많이 바뀐다면 몇 번 바뀔까요? 변화하는 횟수가 계속 지그재그로 바뀌면 되잖아. 앞뒤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럼 몇 번까지 가능해요? 아이, 빠가사리들 진짜 25번 던진다고 24번이 가능하죠. 여기 봐요. 요 사이사이에 요런 지점들에 만약에 변화하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준다고 치면 요 사이사이에 변화할 수 있는 지점들이 총 2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24번 변화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응? 알았지? 변화할 때마다 저기 사이사이에다 체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4번 가능하겠죠.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얘를 x 이퀄 2부터 이렇게 해서 P의 x 이퀄 24번 변화할 때의 확률까지 다 더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죠. 되긴 되는데 너무 귀찮죠.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전체 확률을 1에서요 6건의 확률을 빼주는 게 낫겠죠.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6건이 2보다 작다겠죠. 2보다 작은 경우는 딱 2개밖에 없네요. 뭐예요? P의 X가 얼마? 0인 거랑 그 다음에 P의 X가 1인 거랑 요거 두 개를 구해서 빼주는 게 훨씬 낫겠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봅시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H에서 시작해서 다 H로 끝나요. T에서 시작해서 다 T로 끝나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요 케이스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씩 몇 번 곱해져요? 25번 곱해지겠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알았지? 자, 그 다음 요거요. 얘는 한 번만 변합니다. 한
한 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H가 나왔다가 T로 변하거나 반대로 T가 먼저 나왔다가 H로 변하거나. 근데 이제 변하는 시점인데 변하는 시점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어차피 요 확률의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2분의 1에 몇 제곱인 거? 25제곱인 거 똑같겠죠. 근데 요게 변하는 시점을 달리할 수 있죠. 변하는 시점. 1회차에서 2회차로 넘어갈 때 변할지 아니면 2회차에서 3회차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여기 총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변하는 시점을 2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로 24 곱하기에 2분의 1에 25제곱 곱하기 2 되겠네요. 2의 24제곱분에 여기는 1 약분하면 그 다음에 얘는 24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의 24제곱분에 25가 답이겠죠. 알았지? 이해했어요? 응? 다음 11-2번 P의 X 이퀄 M은 0에서부터 24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P의 X 이퀄 M을 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M의 값을 구하라. 이 값들 중에 최대가 되게 하는 M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고 이랬어요. 알았죠? 네? 그걸 M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저 확률을 어떻게 해야 만들어요? 요거 참고로 해서 한번 생각해봐봐. 아마 변화하는 시점이 지금 요 24개 각 텀 같은 사이에 24개의 지점 중에서 몇 번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몇 번? n번을 선택해야겠죠, n번. 그래서 24번의 변화 가능한 지점 중에서 n번을 변화하고 이런 케이스의 확률이 몇 개가 있냐면 확률의 내용은 어차피 2분의 1에 25제곱이겠죠. 근데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변화하는 횟수가 이렇지. 처음에 변화할 때요. 봐봐. 처음에 변화할 때 H로 시작해서 M번이 변할지 아니면 T로 시작해서 M번이 변할지 그건 모르잖아. 이거 둘 다 고려를 해준 다음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처음 시작하는 게 앞면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뒷면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P의 X 이퀄 M은요 2의 24제곱분의 24의 C의 M이 되겠네요. 자, 왜 CC 쪽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네. 자, 이거를 M에 관한 식으로 저기 팩토리얼을 한번 붙여보세요. 팩토리얼을 붙여보면 24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M 팩토리얼에 24 마이너스 M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이제 컨비네이션을 붙여 쓴 거고요. 그거에 2의 20 난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결국은 최대인 M을 만약에 M제로라고 해봐요. 최대가 되는 항을 M0라고 한다면 뭐를 만족해야 되죠? 이거 전에 특강 때 했는데 X가 M0인 상태가 최대가 돼야 돼. 여기가
최대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로 직전 얘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 항이 얘보다도 얘가 더 커야 되죠. 알았지? 자,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요, m-1의 팩토리얼, m0-1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다가 m0-1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25-m0 팩토리얼, 그 다음 24 팩토리얼, 이건 똑같죠? 그리고요. 그 다음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24 팩토리얼. 이게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얘가 최대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n 플러스 1일 때는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23 마이너스 m제곱 팩토리얼에 24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알겠지? 응? 자, 이제 각 부등식에서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이거 1번, 그 다음 이거 2번 이라고 했을 때 1번 부등식이 만족되려면 분모에서 오히려 부동호 방향에 반대가 돼야겠죠. 1번은 m0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곱하기에 25 마이너스 m0 팩토리얼 이 오히려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야 돼요. 분모 쪽이. 그래서 m0 팩토리얼 24 마이너스 m0 팩토리얼 이렇게 있죠? 자, 이거 양변에 나눠주면요.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이쪽에 m0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25 마이너스 m0 하나 남죠. 따라서 m0는요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등식에서 분모끼리 비교를 하면요 m0 팩토리얼 곱하기 24 마이너스 m0 팩토리얼 얘가 이쪽이 더 커야 되죠. m0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곱하기 23 마이너스 m0 팩토리얼 됐죠? 아니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나눠주면 뭐예요? m0 플러스 1 이거 이쪽으로 나눠주면 24 마이너스 m0 이렇게 되니까 m0는요 2분의 23보다 커야 되죠. 즉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m0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2분의 2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은 m0는 몇 개? 12가 되겠죠. 12 그죠? 됐지? m0가 곧 10이니까 m이 12일 때 최대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방법은 알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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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랑 약분했잖아. 이거 2에 25제곱이니까. 뭐? 어? 이거? 이거 두 개 약분하면 이거잖아. 2에 24제곱분의 1이잖아.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24지. 통분해서 계산했잖아. 어?
왜? 응? 뭐 잘못했어? 자, 그 다음 11-3번 보세요. 그 앞에 문제에서 구했던 m값 12죠, 12. m에다가 12를 대입을 해보면 그 시그마 값이 이렇게 돼요. 시그마 k 이퀄 0부터 얼마까지? 11까지요. 11까지 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p의 x 이퀄 k요. 요 값이 정리를 하면 50분의 1에다가 a가 되는데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알았죠? 네? 네? 이거 넣을 수 있죠? 자변 시그마 k 이퀄 0부터 11까지 k 플러스 1분의 1에 자 p의 x 이퀄 k는 아까 우리 구한 거랑 똑같잖아요. p의 x 이퀄 m에서 m을 k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에? 어이? 어디 갔어? p의 x 이퀄 요거잖아요. 요거 x 이퀄 m이 요거 얘인데 얘를 컨비네이션으로 이거 팩토리얼로 고친 게 이거죠. 이거니까 요게 p의 x 이퀄 m입니다. 따라서 p의 x 이퀄 k는 불러봐봐. 뭐가 돼요? 2의 20 4제곱 곱하기 k 팩토리얼 곱하기 24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분의 2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시냐? 참고 꼭 알아야 되는데요. 시그마 r 이퀄 0부터 n까지 r 곱하기의 ncr은 얘는 어떻게 변형하더라? 이렇게 변형합니다. 봐봐요. 얘를 팩토리얼로 고쳐주면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인데 이때 요거 두 개를 시그마를 계산하는 데서 곱하기 상수가 변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분모가 이렇게 변하겠죠. 얘가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요. r-1 팩토리얼로 바뀌고요. 게다가 이 r은요 0부터 시작 안 하고 어차피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시그마 r 이퀄 1부터 n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잖아. 이 전체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다 r-로 바꿉니다. 얘는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이렇게 변형을 해요. n-1에 r-1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얘도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면 이제 n-1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에 n-1 팩토리얼로 고쳐줍니다. 이렇게 고쳐주면 드디어 요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니? 컨비네이션으로 바꾼다면 여기 뭐 여기 n-1 되겠죠? 여기는 r-1이겠죠? 그리고 시그마 r 이퀄 1부터 n까지고요. 얘는 앞에 개수로 n을 곱할 수 있다고. 알았지? 됐죠? 자 이제 이 부분의 계산인데요. 이 부분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네, r에 1부터 넣기 시작하면 n-1 빵 더하기 n-1c 1 통부분 가서 제일 마지막이 n-1c에 n-1까지 합인데 얘는 간단히 줄여서 뭐가 되죠? 2의 n-1제곱이 되죠. 그죠? 이거 완전체잖아. 0부터 n-1까지 완전체니까 2의 n-1제곱이 돼요. 따라서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다.
요까지 정리해야겠어. 이거 정리해. 이거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저거 15의 마이너스 1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보고 오라고 이씨. 특강 그거 영상을 보라고 이씨. 시댕아 이씨. 네 이해한 분이 하나 몰라. 전개식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 알지? 거기서 앞에 1로 주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은 얘의 오름차순 얘는 어차피 차순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nC방에 x의 방제곱에 더하기 nC1에 x의 1제곱에 nC2에 x의 2제곱에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뭐겠어? ncn에 x의 n제곱 1 대가 여기다 x의 1 대입해봐. 알겠지? 이게 완전체. 알았죠? 됐어?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준수를 올려야겠죠. 아까는 뺐지만 여기서 올려야 됩니다. 알았죠? 얘를 어쨌든 이쪽으로 편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나가시고 (11까지) 얘가 두 개를 곱해요. 곱해서 k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쪽도 k 플러스 1 기준으로 곱해야겠죠. 이렇게 k 플러스 1 뺀 걸로 치면 여기는 앞에가 뭐가 돼야 돼? 원래수랑 똑같으려면 25가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요게 25가 됐으니까 위에 분자도 25팩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팩, 기존의 24팩토리얼에다가 25를 추가로 곱해주고 다시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죠. 25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알겠어요? 얘 곱해주고 이렇게요. 그러면 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다시 뭐로 정리되어질까요? 뭐시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뭐 25 여기 뭐 k 플러스 1 알겠죠? 그리고 시그마 k 이퀄 0부터 11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도요. 저기 50 저거 있으니까 저거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2를 주어요.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박스 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50분의 1 곱하기에 2의 23제곱분의 1에다가 그 다음 저 박스 친 부분을 쭉 늘어보면요. 25C8 아니네 25C1 25C1 25C2 쭉쭉쭉 가세요. 어디에서 멈추냐 하면
25C에 12에서 멈춰요. 자, 이걸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요? 반쪽이. 근데 이거 반쪽이도 안 되죠. 어? 반쪽이도 좀 모자라죠. 왜? 뭐가 있어야 반쪽이 할당됩니까? 반쪽이. 어? 25C 빵이 추가로 있어야 반쪽이가 되잖아. 얘가 1이니까요. 1만큼 더해주고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돼요? 요 부분이 반쪽이죠. 반쪽이. 어? 누구의 반쪽이야? 완전체가 25C빵부터 25C에 25까지 더해진 게 2의 25제곱이잖아요. 그거의 전반부 반, 후반부 반 아시죠? 어? 앞쪽 반, 얘가요, 왜 그러냐면 25C빵, 25C1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25C에 12가 있고요. 자, 이거하고 짝을 맞출 수 있는 게 얘는 25C에 13이랑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대칭적으로 이쪽에 25C에 24랑 같고요. 그 다음 얘는 25C에 25랑 같아요. 이렇게 같으니까 얘는요, 어때요? 전체를 다 더하면 2의 25제곱인데 그게 이거를 크기를 식을 라지 x라고 하면 얘도 라지 x죠. 대칭 구조니까. 그래서 2x는 2의 25제곱 해서 x는 2의 24제곱 됩니다. 이 2의 24제곱이 빨간색 박스인데요. 거기서 빼기 1하고 다시 2의 23제곱 곱하기 1 곱하기 50분의 1이니까 얘는 요거를 이렇게 전개해주면 50분의 1 곱하기에 2 마이너스 2의 23분의 1 요게 A가 되겠죠. 알겠지? 정리해요. 자, 하신 분들은 45페이지로 봅니다. 쓰고 있어. 자, 그 다음 45페이지 문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번,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B번이라고 쓰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A번,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B번이라고 할 때 B면이라고 할 때 12,8에 도착하려면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계산해 봅시다.
앞면이 A번, 뒷면이 B번 나오면 X축 방향으로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어차피 다 더하게 되죠. 그지? 이게 X축 방향으로는 항상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어때요?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앞면이 나온 횟수 A, 그 다음 뒷면이 나온 횟수 B라고 치면 A 마이너스 B가 Y 좌표를 이루겠죠. 그런데 요게 몇 콤마 몇이라고 했어요? 12,8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0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8이어서 앞면은 몇 번? 10번. B는 2번. 앞면은 10번, 뒷면은 2번 가야만 요점 12,8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뭐예요? 조건방. 이 확률은 거의 다 조건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뭐라고 했냐면 P가 여기에 도착했다고 할 때 Q 점 P가 이동을 해서 Q에 도착했다 할 때 요까지가 조건방 확률이에요. 그럼 이 조건방 확률의 이름을 이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특별히 이 사건 중에서 원점을 출발한 후에 X축에 닿지 않았다.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이거예요. 알겠죠? 아니, 조건 확률이야.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P의 E부터 구해보자. 야, 이 점에 도착할 확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동전 몇 번 던져요? 몇 번? 12번. 12번 동전 던진 것 중에서 앞면이 몇 번? 앞면이 10번. 그 다음에 뒷면이 2번. 이게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의 수만큼이 케이스가 분류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케이스 내에서의 확률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2분의 1의 12제곱이 될 텐데 이 2분의 1의 12제곱을 가지는 케이스가 총 몇 개겠어요?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면 12C의 2고요. 얘 기준으로 본다면 또는 12C의 10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따지자면 12팩에 10팩에 2팩 이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알았지? 자,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요, 이게 얼마냐? 12, 11, 66이네, 66에 2분의 1에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 구해봅시다, 얘는요, P의 A 교이라 함은 일단 12,8까지 가는 동안에 뭐예요? X축을 지나지 않아요. 안 지나게 한번 배치해 보세요. 네? 배치를 해보자. 야, 생각해봐.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최초에 출발해서 앞면이 안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안 되죠. 왜? 뒷면이 나오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뒷면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언젠가는 올라가서 앞면이 올라가면 반드시 X축을 지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거,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앞면 H 갑시다. 앞면 H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X축에 안 닿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뒷면이 나와버리면 바로 X축에 처박아 버리니까 안 되고요. 그럼 두 번째도 역시 앞면이 나와야 되죠. 요건 고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앞면이 또 나왔다.
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이미 3칸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2번인데 내려오는 게 뒷면이 2번인데 이제는 2번을 내려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누구를 마음껏 배치할 수 있냐면 뒷면 2번에 앞면 몇 번? 7번. 얘를 마음껏 배치할 수 있겠죠. 에? 그래도 x축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뭐예요? 9팩에 2팩, 7팩 또는 뭐 9C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거만큼의 개수가 생기는데 얘는 그러면 요거가 보면 98, 94, 36이죠. 36가지의 곱하기에 2분의 1에 이거 각자 다 2분의 1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2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25가 참 뭐야 12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도 되긴 해요. 그런데 첫 번째 턴의 위 앞면 그 다음 뒷면 나오는 순간에 또 쳐박으면 안 되지. 반드시 그 다음에 반드시 얘가 와야 돼. 바로 쳐박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요 이 이후에 남아있는 게 H가 T가 한 번 남아있고요. T 한 번에 H가 몇 번 남아있죠? H가 총 7번 남아있죠. 얘 한 번. 따라서 8팩에 7팩토리알 또는 8C1 하여튼 8번 어떤 확률이 돼요? 그래서 8 곱하기에 2분의 1에 12제곱 되고 이거 두 개는 더해야겠죠? 이게 더해야 그러면 얼마예요? 44 곱하기에 12 2분의 1에 12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요 요거는 부모가 66 곱하기에 2분의 1에 12제곱 위에 거는 44 곱하기에 2분의 1에 12제곱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딱 끝. 알았죠? 알겠지? 정리하시고 지금 몇 시요? 14분이요. 어? 14분. 14분. 자, 15번 48페이지 펴봐요. 어렵지 않은 거 빨리 합니다. 몇 페이지요? 48페이지요. 48페이지 문제 15번 보세요. 자, 같은 수준 동그란 그 같은 수준 줄 긋고요. 이길 확률이 그럼 얼마나 거야?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서로 한 판 붙으면 2분의 1의 확률로 이기고 지고가 정해진다 라는 거고요. 두 바둑 기사 A와 B가 800만 놓고 여러 차례 경기를 치렀고요. 4번의 경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우승을 하려면 A가 상금을 타서 우승을 하려면 A는